지금 2월 말에 일주일 동안 미국 11개 현물 ETF에서 지금 5억 1,700만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최대 유출을 기록했어요. 최대 유출을. 그래서 이 흐름이 이제 언제 멈추는지가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이게 멈춘다고 해도 그 지점이 바닥이다 이렇게 좀 확인하려면 몇 가지가 좀 더 필요해요. 바닥이다? 네. 주식시장도, 미국 주식시장도 지금 뭐 테슬라 비롯해가지고 어디서 바닥이냐? 이 부분들 보려면 이런 현상이 있어야 돼요. 어떤 현상이냐면 매수를 외치는 사람조차 없어야 돼요. 매수를 외치는 사람조차 없는 아주 고요한 고요한 시점이 돼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 좀 제가 조작 좀 실수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그 비트코인 비롯해가지고 미국의 지금 테슬라 비롯해가지고 급락하는 종목들 바닥이 형성되려면 나타내야 되는 현상은 지금 SNS 채널이나 어떤 커뮤니티 가면 저점 매수 기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조차 없어져야 돼요. 그런 얘기조차 그냥 아주 조용히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금 비트코인도 20 몇 %씩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테슬라도 지금 고점에서 한 50% 가까이 지금 빠져 있죠. 조용해져야 돼요. 조용해져야 돼요. 매수 외치는 사람들조차도 아주 극소수. 그런 사람들도 외치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게 반복되면 강하게 외치던 사람들도 조금 조용해지게 되거든요. 그런 지점. 그래서 이번에 하락은 지금 위로 지금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탐욕스러운 부화내동스러운 어떤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털려야 돼요. 털려야 돼요. 지금 이걸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저점 미국 주식 비롯해서 저점 잡고 싶죠. 그럼 그 저점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 패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걸 이해하고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런 패턴이 나올 때 그때 과감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과감하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7만 불 초반 중반 정도까지 내려가면 바닥에 대한 어떤 그 조용함, 고요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이라도 팔아가지고 더 들어가야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시나리오를.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 미국 주식 테슬라는 계속 모아가는 주식이죠. 근데 여기서 조용해지는 지점들이 형성이 되면 저는 기존에 매수하던 어떤 기조에서 한 2배 정도로 그 매수의 기조를 끌어올릴 겁니다. 근데 그거 한 방에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시간? 개인들의 물량이 야금야금 나오는. 근데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해버리면 반대매매 물량 정도만 나오지 그래도 막 뚝심 있는 사람들은 안 판단 말이에요. 저 위에서 샀던 사람들 중에서 뭐 레버리지 쓰지 않고 했던 사람들 계좌에 마이너스 40% 이렇게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복이 더뎌진다? 느려진다?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매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물량들이 나올 때는 조용해요. 사람이라는 게 손실 실현을 할 때 남들 앞에서 떠벌립니까?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을 매수했다가 한 5천만 원 손절했어. 5천만 원 손절했는데 주변에 떠벌릴 거예요?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조용한 거예요. 바닥은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잘 들으세요. 테슬라, 비트코인 비롯해가지고 바닥을 잡고 싶으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내가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가겠다. 이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의 그 심리 본성이 다 녹여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이제 저는 다양하게 많이 봤고 또 이제 소통을 하고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왔지만 그런 것들 속에서 저도 이제 인간의 그런 어떤 판단들, 이 숫자 돈이 결합된 형태에서의 판단 미스들, 심리적, 감정적 변동사항들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도 이제 임상을 해보는 거고 다른 사람들 통해서도 이게 경향이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 중에 내가 막 이익이 나 있고 막 그러면 막 주변에 이제 얘기한다니까요. 야, 이거 아직도 안 샀어? 에코프로 아직도 안 샀어? 야, 테슬라 아직도 안 샀냐? 회사 가서 얘기한다니까요. 회사 가서 점심시간에 야, 테슬라 지금 봐봐라. 내가 120% 지금 내가 지금 연봉을 여기서 7천만 원 받고 있는데 플러스 지금 8천만 원 나 있는 거 보이지? 사람이라는 게 손실 난 거는 숨기거나 얘기 안 하고 이익 난 거는 막 이렇게 뭐 계좌는 안 보여줘도 들떠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거 아직도 안 샀어? 그럼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포머 현상을 유발시키잖아요. 야, 씨, 이거 나도 안 거 들고 있고 비트코인 나도 안 들고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쎄 빠지게 이제 한 달에 지금 뭐 500만 원 지금 월급 받아가지고 이게 뭐지? 이런 어떤 현상을 낳잖아요. 그렇죠? 그게 최근에 좀 있었던 거죠. 그게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떨어지는 이유를 막 뭐 관세다 뭐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고, 예, 뭐 기사 보면서 여러분들 뉴스 보면서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거 아니죠? 예.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는 어떤 이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인간 지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 코인 시장에 기관이 들어왔다는 건요. 개인들의 특성을 활용해서 그들의 목적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환경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개인들이 그냥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냥 그런 시기에 기관들도 막 거기서 덩달아서 막 더 사고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개인들은 지금 코인 시장이 바뀐 게 뭐냐면 과거의 사이클과 지금이 바뀐 게 뭐냐면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 같은 광기 어린 그 각도의 상승이 쉽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기관들이 거기서 그렇다고 지금 개인들이 막 유동성이 풍부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이 기관이 진입했다 하면 우리가 그 힌트를 코인만 하시는 분들은 이거 힌트를 이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주식시장에서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기관이 장악한 시장이에요. 메이저가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 이제 그 유택의 자본들
하고 월가, 그렇죠. 글로벌 IB들의 자금들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들 또 이제 큰 손들 장악을 했어요. 네. 저는 이제 그거를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메이저들의 시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도 지금 막 사람들이 막 광분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 안 해요. 제가 로봇 섹터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이제 팬딩 멤버십에서도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 게 결국은 저는 항상 이제 한켠에 뒤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좀 노력해요. 아이고, 많은 분들 오셨네요. 이 하트 이렇게 좀 눌러주겠어요? 이렇게 누르면, 화면을 누르면 하트가 표시됩니다. 하트를 많이 눌러주시면 하트를 보면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락을 크게 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매번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매번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마다 야, 이거 기사 찾아보니까 관세 때문이래, 뭐 때문이래. 근데 항상 다른데 이게 반복이 돼, 항상. 그렇죠. 이거는 저런 뉴스나 이런 걸로 되는 게임이 아니에요. 최근에 광기 어린 수급이 대거 들어오면서 벌어졌다. 그럼 언제 사야 되느냐? 비트코인 언제 사야 되느냐? 잠잠해질 때입니다. 이거 우리가 계산 때려가지고 무슨 지표, 뭐 RS 지표, MVRV 지표 이런 걸로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닥은 확인은 안 된 거예요. 바닥은 확인은 안 된 겁니다. 지금 수급 쪽으로도 기관 ETF 자금 유출되는 게 가장 크죠, 수급 쪽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포지션 청산들이 벌어질 겁니다. 레버리지 썼던 물량들. 이거 이제 패닉셀 같은 것들이 좀 나와주면서 막 매수 외치는 사람들 막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저점이 아니라 잠잠해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지점 이제 같이 이제 분석을 해보시죠. 저도 이제 관찰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비롯해서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은 하락을 멈췄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비트코인으로 치면 ETF 쪽에서 이제 매도가 유출이 나오면서 현물 시장의 매도 압력을 증가시키죠. 그러면서 가격을 더 다운시키고 추가적인 어떤 청산이 벌어지고 청산을 유도하고, 그러면서 이게 루프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게 종결질지 이게 이제 아직까지 예측하기 좀 어렵죠.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어디서 멈출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인간 지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매수를 외치는 사람조차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매수 외치는 사람들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매수 외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봐야 될 부분은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열분기 연속으로 지금 현금 보유액이 증가하고 있고 사상 최대 현금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주식 투자의 방침에는 과거와 지금 변함이 없다. 뭔가 좀 과열된 어떤 것들을 본 것 같아요. 과열된 어떤 시장의 어떤 환경 흐름들, 그러니까 과열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대중이 아니라 이제 이 분은 메이저잖아요. 메이저인데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상당히 큰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의 목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 주식하는 사람들 목소리 듣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워렌 버핏, 이런 사람, 음, 이런 분의 목소리, 이런 분이 어떤 전략,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자금들이 이제 집행을 이제 할 거라 보여지는데, 지금 시장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조금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큰 것 같고요. 한국 증시를 한번 좀 볼게요. 오늘 한국 증시가 지금 코스피가 3% 하락했고 코스닥도 3.4% 하락했어요. 코스피가 800 종목이 넘게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1400 종목이 하락했어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거는 제가 이제 아직 그 바닥이 확인 안 됐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바닥이 아직 확인 안 됐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뭔가 액션을 지금은 취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오늘 1조 5천억 팔았어요. 여러분, 1조 5천억 팔았어요. 이거 작은 거 아니죠? 예, 작은 거 아니죠? 이거는 이거 좀 위험 신호인데 이거예요. 예, 1조 5천억은 기관도 6천억 팔았어요. 예, 이제 금융투자 쪽이니까 단기죠. 전기전자하고 이제 운수장비 쪽에서 주로 팔았는데요. 골고루 팔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을 그냥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2,800억, 기관이 1,200억 팔았어요. 부합 4천억을 팔았고, 그리고 오늘 매우 무서운 거는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19,000계약, 2만 계약 팔았다는 거예요. 하락 베팅을 했다는 거죠. 하락 베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흐름 구도는 음봉이에요. 양시장 모두 장대 음봉이고, 마감이 코스닥은 오늘 최저가, 코스피도 거의 최저가, 시작가가 고가고 마감가가 최저가 수준. 이런 건요, 하락 진행형이에요. 하락 진행형.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2만 계약, 현물 1조 5천억, 코스닥까지 치면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 정도? 이거는 외국인이 작정하고 하방 베팅했다고 보면 돼요. 하방 베팅. 그래서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예, 오늘 미국장 흐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장이 빠르게 이제 반격을 해주는 포인트가 나올 것인가. 근데 이제 먼저 하락 출발을 시작했던 테슬라가 낙폭이 웬만큼 내려왔어요. 웬만큼 내려왔어요. 지금 480불에서 지금 280불이에요. 그래서 이 반등의 어떤 시그널적인 어떤 부분은 분명 테슬라가 만들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네, 이 하락이 어떻게 보면 출발? 이런 점들을 테슬라가 좀 만들었거든요. 결국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 지금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두 명의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머스크죠. 두 명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지금 관세 카드로 계속 이제 짓누르고 있고,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그 시총 대형주 중에서는 이 트럼프 당선과 함께 2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냥 수혜를 입은 기업인데, 이 기업이 지금 급하게 내려앉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려앉은 어떤 원인으로 이제 치자면 테슬라, 전기차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테슬라의 어떤 판매가. 중국에서도 이제 당연히 BYD 이제 뒤졌는데요. 문제는 유럽에서 엄청나게 저조한 성과를 냈어요. 그게 이제 1분기 실적에도 아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선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1분기 실적이 나올 즈음에 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금 낙폭을 보였는데 다시 또 이렇게 뭐 반등 나오다가 실적 발표 즈음에 가지고 다시 또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1분기 실적이 시장에 기대하는 것보다 상당히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기차 판매잖아요. 지금 이 기업에 우리가 투자하는 포인트는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자율주행의 어떤 그 출시가 미국에서의 출시, 중국에서의 출시도 이제 뭐 중요하긴 하지만 중국은 경쟁이 심해요. 자율주행이 테슬라가 압도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그 정보나 데이터를 잘 안 줍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래서 결국 이제 테슬라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국토를 영토를 돌아다니는 그 자율주행 데이터를 테슬라한테 온전히 다 넘겨준다? 쉽지 않죠. 중국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자국의 기업들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그 경쟁 구도예요. 중국 기업들과. 근데 미국과 유럽에 있어서는 올해 이제 유럽 출시도 하니까 거의 독주라고 생각이 돼요. 테슬라가. 특히나 이제 미국은 그냥 압도를 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어떤 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판매는 지금 빨리 저가형으로 양산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쉽지 않아요. 빨리 저가형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율주행의 저변을 넓혀야 돼요. 로보택시 그거를 해야 돼요. 로보택시 하려면 우리가 로보택시가 뭐 1억짜리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보택시의 저변을 넓히려면 저가형 양산 모델이 나와줘야 돼요. 그게 결국은 테슬라가 앞으로 다시 또 $500를 가고 또 $1000로 향하는 방향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저는 테슬라는 자율주행의 왕좌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주가의 조정, 지금 이제 갭상승 지난 11월이죠. 그때 갭상승했던 그 지점, 초기 지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테슬라는 제가 메인으로 계속 짚어드릴 예정인데요. 계속 한번 보시죠.